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게임들은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닌텐도의 위 기획자는 이 탐닉의 설계자들이란 책을 집필하면서 세계적인 게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게임을 평가할 때 재미있어야 돼, 혹은 그래픽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에는 재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게임이 딱히 재밌어 보일 것 같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 유도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게임 중에서 슈퍼마리오 있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딱 보고 재밌을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한 게임이라고 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 됐죠.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이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의 룰이 단순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게이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캐릭터에 콧수염이 있고 모자를 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요소가 캐릭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게임 첫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릭터만 있고 산 하나 있고 구름 하나 있고, 그렇게 단순하죠. 근데 이런 단순함이 게이머로 하여금 이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행동 유도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룰이 단순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오른쪽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캐릭터가 버섯을 먹으면 커진다던가, 혹은 파이프 속으로 내려갈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점프하면서 벽돌을 부시기도 하죠. 우리가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가설을 세웁니다. 아,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맞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쿠리보라는 몬스터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뻐하죠. 왜냐? 우리의 가설이 맞았기 때문에. 파이프에 올라가서도 아랫방향으로 조이스틱을 조작해 보는데 슈퍼마리오가 파이프를 타고 내려간다. 그럼 기쁘죠. 왜? 우리의 가설이 맞았으니까. 이런 가설과 시행, 그리고 환희를 느끼게 하는 프로세스를 이 책에선 직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슈퍼마리오에는 이 직감 디자인이 극대화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시작을 해보게 되고, 반복된 가설과 환희를 느끼면서 게임에 점점 집중을 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대체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유도를 누릴 수가 있죠. 내가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조작할지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맞았을 때 환희를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직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칩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하기까지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라는 그런 긴장 속에서 불안감과 피로감, 그리고 실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놀람 디자인이죠. 이 놀람 디자인에는 터부시되는 요소들이 사용됩니다. 어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내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줄 만한 그런 강력한 소재들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뭐 성적인 거나 아니면 뭐 사행성이라던가, 혹은 뭐 어떤 반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지루했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몰입감이 확 높아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반전 요소를 봤다던가, 혹은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접했다던가,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드래곤 퀘스트 5라는 게임에는 이런 놀람 디자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게임 속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3명의 신부 후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부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를 넣는 거죠. 게이머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이런 이벤트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동안 지루했던 부분들이 환기가 되면서 피로감과 실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게이머로 하여금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이 게임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많죠. 갑자기 나와 내 연인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복 동생? 막 이러면서 드라마를 계속 지속해서 보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직감 디자인과 놀람 디자인은 게임의 요소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게임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게임은 어차피 시간 낭비 아니야? 게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비판들을 게임 개발자들은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게임에다가 단지 재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어떤 걸 부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디자인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게이머로 하여금 어떤 감정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디자인을 위한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디자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어떤 단서를 몇 가지만 딱 던져주면 그 속에서 뇌가 자동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듭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이 책과 이 에어컨 컨트롤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책을 읽느라 더워서 에어컨을 킨다 라는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데 그냥 게임 내에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도 않고 좀 심심하죠. 그리고 스토리가 잘 안 만들어지면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게임 내에서 이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게임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굴곡을 만드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영상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고 어떤 전투만 하는 순간들이 있고 이게 반복되죠. 영상만 보는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단지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전투를 하는 순간에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없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보는 순간 그리고 전투를 보는 순간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긴장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굴곡이 생기게 되니까 게이머로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잊게 됩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동안에 시각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속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디자인의 두 번째 요소는 성장입니다.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게임 속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집 욕구. 대표적인 게임이 포켓몬이죠. 포켓몬. 이 포켓몬의 수집도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수집을 하는 거죠. 이 수집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요소로는 선택과 재량입니다. 뭐 이를테면 게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트라이더의 부스터 개념이라던가 혹은 어떤 게임들에서 나오는 일격필살 개념. 이런 것들은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내 선택에 맡겨서 게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 좀 재밌어요. 내가 게이머로서 게임 속 캐릭터를 내가 조작을 하더라도 이 게임 속 캐릭터가 굉장히 불우하고 힘든 환경을 겪었음에도 나는 그냥 보는 입장이잖아요. 저 캐릭터가 저런 스토리였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데 게임 개발자들은 좀 더 게이머가 게임 속 캐릭터랑 공감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것이 바로 동행자입니다. 흔히 롤플레잉 게임을 보면 혼자 잘 안 다녀요. 혼자 다니더라도 옆에 무슨 조력자라든가 혹은 어떤 동행인이 있습니다. 이 동행인의 역할은 뭐냐면 게임 속 주인공을 짜증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게임 속의 캐릭터가 이 동행자를 보고 짜증을 낼 때 플레이어인 나도 이 동행자를 보고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향한 감정의 방향과 플레이어가 향한 감정의 방향이 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좀 더 공감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죠.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집욕과 그리고 선택 그리고 공감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게임 캐릭터를 성장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장의 대미를 장식시켜 줄 것이 바로 이야기 디자인의 마지막 3요소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를테면 드래곤 퀘스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마왕이 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을 반으로 나누지 않겠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인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갈리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플레이어의 욕구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게임 속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직감 디자인, 놀람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요 세 개의 디자인이 하나의 게임 속에 잘 녹아 들어갔을 때 바로 대작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작의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잊고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임들을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약간 여행을 갔다 온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게임 속에서 내가 했던 체험들이 내가 마치 여행을 가서 경험했던 체험들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게임 디자이너들은 플레이어가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 유사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사실 이 책이 어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케팅이 아니라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기획 쪽에 가깝고 이 게임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능과 관련된 부분 다양한 과학적 요소들을 이 게임 속에 다 적용을 시켜서 플레이어를 유혹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직감 디자인, 놀람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 책 내에도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페이지를 계속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느낌. 예를 들자면 내가 원수랑 만났다! 그 다음에 딱 드라마가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그게 이 책에 있어서는 각 페이지마다 마지막 장쯤에 딱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좀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